결국 민법의 핵심은 무엇이다? 홍쌤, 저 귀에 이제 못이 박히겠어요. 그거야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 아닌가요? 귀에 못이 박히는 정도는 부족합니다. 우리 영혼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미치게 한번 미치는 게 우리가 시험 합격에 미치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무언가에 미쳐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굿바이 할 때 얼마나 많은 미련이 남겠습니다. 그 미련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하나에 한번 미쳐봅시다. 자, 결국은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자, 민법 맨 앞에 보면은 자, 민법 전체의 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무 총칙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까지는 요 법률행위에 포커스를 맞췄죠. 여기에 조명을 맞췄다면은 이번 시간에 다룰 테마는 뒤에 법률 효과,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힘을 꽉, 법률 효과에 힘을 꽉 주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다룬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그 무언가를 다룬다. 그래서 앞에는 문제가 있는 법률 행위를 다뤘고, 이번에는 당연히 그렇죠. 문제가 있는 법률 효과를 다루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테마는 바로 61번째 출제 테마, 문제가 있는 법률 효과인 무효, 그리고 문제가 있는 법률 효과인 불확정적 유효. 불확정적 유효는 결국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의 제목이 무효 취소가 되겠습니다. 이 테마는 특 A급입니다. 많이 나올 때는 무려 이 한 테마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 29회 때 4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출제자가 바라보는 핵심은 뭐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법률 효과를 사례를 통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가 되겠습니다. 또 외적으로 우리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추인이라는 거죠. 추인. 그래서 추인하고 연계해서 또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무효하고 또 취소를 갖다가 추인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겠는가. 여기 좀 중요하겠고요. 또 추인 자체로는 우리 법정 추인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추인, 그 사이에 과연 주어진 보기가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지 않는지 그 여부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 연결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제라는 제도가 있죠. 옛날에는 부동산공법 첫 번째인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는데 그게 여기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도 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요 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연계해서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핵심을 짚어보면은 결국 문제가 있는 법률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약발이 안 받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무효. 확정적이든 불확정적이든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또 약발이 받더라도 다시 약발이 안 받게 되는 그런 약발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불확정적 유효,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법률 효과가 바로 문제가 있는 법률 효과가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불확정적 유효, 우리 세 가지 경우를 크게 나눠볼 수 있죠. 제한 능력자, 옛날에 행위 무능력자죠.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 법률행위의 법률 효과는 불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유동적 유효가 돼요. 따라서 걔들은 취소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그래서 취소의 법률 효과, 소급해서 무효라는 게, 확정적 무효라는 게 절대적으로 제3자에게도 미쳐버리는 것이죠. 선의의 제3자도 결국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불확정적 유효의 경우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에 있었죠. 이런 경우는 우리 상대적 취소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취소의 법률 효과, 즉 소급 무효의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는 게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불확정적 유효의 경우에 우리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자, 취소도 뭐다? 하나의 법률 행위입니다. 항상 우리는 뭐만 다뤄요?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 자, 이러한 상대방이 있는 법률 행위에서 배웠죠? 첫 번째 테마, 우리 민법의 첫 번째 테마, 전체적으로는 100테마 중에 51번째 테마, 법률 사실 분류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떠한 취소라는 법률 행위를 되면 어떠한 법률 효과가 있다?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로 하게는 그런 법률에서 소급효가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이 불확정적 유효인데 취소하지 않는 상 추인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취소권이 소멸돼서 확정적 유효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하고 또 연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무효의 경우는 둘 다 무효가 되죠. 자, 확정적 무효의 경우에 추인을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소급효도 없죠. 이런 경우는 소급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9조에서 다루고 있죠. 자, 무효행위의 추인. 그래서 이거는 확정적 무효를 말하죠. 그래서 그러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소급효도 없고. 자, 그런데 말이죠. 불확정적 무효, 우리 앞에 무권대리편에서 그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바로 불확정적, 그 법률행위의 법률효과가 불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임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추인하게 되면 뭐다?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정적 무효의 경우에 추인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죠. 그러나 확정적 무효에는 소급효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추인하고 비스코리한 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내에는 무권대리에는 추인이 있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허가, 지정, 해제 이런 게 있죠. 그렇게 되면 추인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연계해서 볼게 요거라고 그랬죠. 추인에서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는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무효에서는 확정적 무효 요거부터 한번 봤죠. 자, 불확정적 무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의 경우에는 결국 우리 시험에서는 다양한 판례들이 있죠. 그 판례의 결론은 뭐예요?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 유효다 무효다 라고 해서 OX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그 결론 억구가 파저티브한 긍정적인 억구냐,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억구냐, 그 OX를 결국은 객관식으로 뭐다? 구별해내는 것이지요. OX를. 자, 특히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게, 자, OA에서는 잘 물어보면 계약금 해지할 수가 있느냐? 우리 매매편 규정이죠. 565조 해약금 관련 규정.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자, 그 판례가 여기 있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 법률행위는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곱하기 2배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매수인은 당연히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X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채무 불이행을 해서 그러면 해지할 수 있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해지할 수 있냐? 계약금 해지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채무 불이행 이유로 해서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다. 결국은 무효죠. 무효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채권 지료도 없어. 채무도 없어.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 이유로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있다라고 하면 틀린 복이라는 거, 이거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바로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네. 그래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은 유동적이 아니라 확정적 무효로 된 그런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우리 중요한 게 이제 법정 추인 사유 해당 여부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후 시간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런 6가지 사유가 있으면은 법정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취소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오하고 오가 중요하죠. 자, 주어가 뭡니까? 취소권자라는 거. 즉 상대방은 이런 거 하면은 법정 주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니 해도 뭘 통해서? 그렇죠. 사례를 통해서 이해해야죠. 사례를 통해서. 사례 가봅시다. 자, 무효, 불확정적,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한번 딱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입니다. 포인트는 결국은 매매를 했는데 이 계약금 지급해서 그랬을 때 법률효과 무효하고 유효를 구별하는 거. 그것도 확정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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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확정적이냐 구별하는 거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확정적 무효가 되지만은 허가 전에 그래서 채권 채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확정 무효의 경우는 확정적 유효가 되면 채무 불이행,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았다,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러면 확정적 유효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불확정 무효인 상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자, 확정적 무효로 되는 건 허가 배제, 허가 전에 허가 배제 투약을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나중에 매매계약 이후에 불허가 때려졌다.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역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는 건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불확정적 무효인 건 안 되지만 확정적 무효인 경우는 된다라는 거. 자, 유효로 되는 것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 건 허가구역 지정 해제되면은 그리고 허가 시에 되는 거. 그리고 이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계약금 배액을 사용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출을 보면은 우리 기출 306페이지입니다. 자, 딱 보니까 이번에는 불확정적 무효 사례라든지 법정 추인 사례, 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무효 취소를 다뤄보았습니다.